자, 오늘은 그럼 누가 오프닝 할 거예요? 저요. 네, 해보세요. 지금부터 공부가 행복한 학교의 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와. 오케이, 좋았어요. 지난번 진보와 보수 얘기하기 전에 좌파, 우파 총정리를 했었죠, 그죠?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총정리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근데 이 진보와 보수를 총정리할 때 근거는 선생님이 읽은 책 중에서 똑똑한 바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런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.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들어가 볼 거예요. 네. 네, 좋아요. 예. 쌤. 예. 근데 저번에요. 그 전에 예. 쌤이 프랑스 혁명 얘기하실 때요. 네. 지 무슨 파랑 예. 뭐 어떤 파랑 또다시 그 좌파랑 우파로 싸웠다고 음. 했잖아요. 왜 싸웠어요? 이게 얘기하면 되게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해줄게.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역사 철학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, 그죠? 네. 수업을 따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예전에도 다시 하기로 했었죠, 그죠? 네. 이 부분은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, 오늘 그 소영코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지 무슨 파가 지롱드파가 있고요, 자코뱅파가 있었어요. 지롱드파하고 자코뱅파하고 왜 싸웠냐 하면 이게 얘기하면 좀 정말 길어지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그 시기쯤에 그 전에 프랑스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부르주아라고 하는 평민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상업이나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. 프랑스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러요. 귀족은 아닌데 돈이 많은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? 부르주아. 부르주아라고, 프랑스 말이니까 부르주아라고 불렀어요. 근데 그 부르주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귀족들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. 왜 그렇게 됐었냐면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 세력이 크면 안 되죠. 네. 귀족 세력이 크면 안 되니까 그 부르주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. 그래서 귀족하고 대등한 세력으로 만들었어요. 그렇게 해서 둘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이 두 세력에 결합해가지고 왕을 처형해버린 거죠.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.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음이 나죠. 어쨌든 왕은 그 세력을, 그러니까 물론 그 왕은 그 왕이 아니에요. 그 이전 왕이 그렇게 했고 처형당한 마지막 왕이 그 세력한테 당한 거라고 봐야 되죠. 어쨌든 그 귀족하고 부르주아는 연합해서 왕을 없앴어요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나니까 지롱드파는 그 부르주아 중에서도 더 부자예요.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 도구라고 하는데 그런 걸,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,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일 수도 있고,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좀 더 온건하게 봉건제를 원했어요. 영주제를 원했는데 이 차이 알아요? 봉건제와 영주제 차이? 모르죠. 봉건제는 왕에게 어떤 그 봉사를 통해서 왕이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영주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를 해요. 그래서 귀족이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, 그 안에서. 이해됐어요? 네. 부르주아가 돈 벌었다 그랬죠, 그죠? 네. 부르주아가 돈을 벌어서 그 땅을 사들였어요. 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들여요. 그럼 그 사람은 영주가 되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그래서 봉건제, 영주제 해서 봉건제나 영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되는 거죠.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다 소유하겠다는 거고, 자코뱅파는 어떤 파였냐면 공화정으로 가는 거예요. 중앙 집권으로 해서 평등하게 권력을 다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파였었어요. 자, 그러면 지롱드파는 어떤 파였죠? 자기네가 땅이 굉장히 많은 정말 부자들이에요. 그 부자들이 자기네 세력을 지키려고 했고, 자코뱅파는 그거보다 덜 가진 사람들이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가는 게 싫었겠죠?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? 그러니까 지롱드파가 우파가 되고 자코뱅파가 좌파가 된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.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 진보 보수가 얘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. 오케이? 네.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다시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합시다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여기 똑똑한 바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
보수하고 진보는 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. 달라요? 네. 여기 보세요. 선생님이 요거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맨 안쪽 뇌가 뭐라고 돼 있어요? 파충류. 그 다음 두 번째는요? 원시 포유류. 세 번째는 뭐예요? 신생 포유류.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죠? 뇌가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에서 좀 더 생각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뇌가 더 발달해서 이 부분이 더 생긴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뇌가 발달한 거죠. 여러분 그 선생님이 수업 전에 그 나눠준 그 페이퍼 좀 한번 봐볼래요? 뇌 진화의 종결자 전두엽 보면 전두엽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? 네. 네, 그러니까 신생 포유류의 뇌 중에서도 앞부분, 그러니까 이 우리 이마 쪽에 있는 그 뇌죠. 그죠? 거기가 전두엽이죠 보면. 네. 그죠?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 하면 이 똑똑한 바보들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보수주의자는 이 아까 여기 보는 파충류의 뇌 있죠 여기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편도체라 그래요. 편도체가 많이 활발한 사람들.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전두엽 쪽이 많이 활발한 사람들이래요. 그럼 여러분이 뇌를 잘 모르니까 오늘 뇌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. 네. 이제 편도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뇌냐 하면 공포에 반응하는 거예요. 공포에. 그리고 전두엽은 뭐에 반응하는 거냐 하면 반응이라기보다 어떤 오류를 수정하는 뇌예요. 생각? 네, 생각이나 뭔가 잘못된 걸 인지하는 그 뇌가 전두엽에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혀 다른 뇌예요. 네. 선생님, 예. 보수주의자들은 진짜 공포에 반응하는 뇌밖에 없는 거예요? 아니면 다른 뇌가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? 다른 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. 그 부분이 없겠어요. 안 그러면 파충류 뇌. 그건 아니고요. 똑같이 뇌가 있는데 그 반응을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반응을 검사해요. 심리학자하고 뇌과학자들이 보수주의자하고 진보주의자를 실험을 해요. 실험을 해서 똑같은 공포 상황에 넣어요. 공포 상황에 넣은 다음에 보수주의자하고 진보주의자들의 뇌의 반응을 본 거예요. 근데 둘 다 공포 상황이니까 둘 다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편도체만 활성되고요. 진보주의자들은 편도체와 동시에 그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이라는 데 있죠. 오류나 모순 같은 걸 발견해내는 그 부분이 같이 활성화된대요. 그러니까 공포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보수주의자들은 공포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.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공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. 이 공포가 도망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공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. 역으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이 책을 보고 정말 화날 것 같아요. 왜? 자기는 그걸 분석하는 뇌가 없다는 얘기니까. 뇌가 있지만 그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.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수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위계질서를 좋아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위계질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포에 반응하잖아요. 그죠? 공포에 반응한다는 건 늘 불안하다는 거죠. 그죠? 네. 불안에 떨기 때문에 확실한 걸 좋아해요.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확실하고 그리고 위계질서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카테고리라 되나? 어떤 그 팀 안에 들어가면 안정을 하는 거예요. 울타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. 역으로 반드시 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. 왜? 나하고 쟤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보수주의자한테는 반드시 적이 필요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좋아해요. 왜냐하면 내가 번 돈을 세금으로 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.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벌어가는 거 당연해. 이건 역으로 불평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인 거예요. 되게 희한하죠. 네.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보수주의자는 뭐만 움직여요? 공포에만 반응해요. 그리고 적과 내가 분명해야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이분법적인 거예요.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평등을 좋아해요. 평등이 이게 보수 쪽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? 평등을 싫어한다 그랬죠. 그죠? 네. 그리고 개인이 번 걸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. 네.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평등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을 다 가져가서
평등하게 같이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착각해요. 근데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고 법 앞에서의 평등이에요. 좀 달라요. 같은 평등을 생각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그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평등을 생각해요. 근데 진보 쪽 사람들은 그거보다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공동체주의를 지향을 해요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에는 두 당이 있어요. 하나는 공화당, 그쪽은 보수라고 봐야 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쪽은 진보 쪽이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부시가 어떤 그 주장을 했었냐면 세금을 감면하는 게 국가의 재정을 늘린대요. 이상하죠? 어쨌든 세금을 감면하면, 세금을 줄이면 재정이 증가해서 나라가 더 잘 살게 된대요. 이해가 안 되죠? 어쨌든 중요한 건 예, 근데 그걸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요. 근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게 아니라고 보여줬어요. 사실을. 그러니까 세금 감면한 뒤에 국고의 그 재정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래도 부시가 옳다고, 무조건 부시가 옳다고 막 갔대요. 희한하죠? 부시 찬양. 그냥 그렇게 가버리더래요. 더 반발하고.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데려다가 민주당에서 어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가만히 있거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. 무조건 우리 후보가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었대요.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거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없어요. 없다고 보는 거예요.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똑똑한 바보들 보여서 어이가 없었어요. 그러면 역으로 진보와 보수는 얘기가 통해요, 안 통해요? 안 통해요.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뇌 구조가 다르니까.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. 진보주의자들은 평등을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뭘 얘기해요? 개인적이고 위계질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. 전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. 네. 예, 질문 뭐요? 그러면요, 네. 그 보수주의자들은요, 자기의 의견과 다른 뜻을요, 아예 자기에게 공포로 인식해서 나쁘다 보는 거예요? 맞아요. 네. 어.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나오거나 다른 얘기가 나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. 그 얘기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질문을 하네. 맞아요. 예. 그래서 선생님은 진보와 보수 총정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진보 쪽 사람들은 보수 쪽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면 말이 안 통한다. 말이 안 통하는 거 알고 있으라고요. 안 통해요. 그리고 또 보수 쪽 사람들이 진보 쪽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? 없어요. 왜요? 말이 안 통해요.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, 그게. 예, 질문. 질문이 계속 나오네. 그럼요. 선생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계속 하네. 오케이, 알겠어요. 네. 그러면요. 네. 그 책을 쓴 과학자들은요. 네. 그 진보예요, 보수예요? 과학자들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 쪽에 있는 과학자들은 진보 쪽이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죠? 오류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학문이거든요. 그럼 오류를 계속 수정하려면 어떤 게 발달해야 돼요, 뇌에서? 전두엽. 오케이, 전두엽. 그리고 전두엽이 발달했다는 거는 분석할 줄 안다는 거죠, 그죠? 네. 전두엽이 발달 못했다는 거는 분석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진보 쪽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.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. 네, 그리고요. 선생님한테 질문. 예.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수는 없어요?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수는 있어요. 근데 보수에서 진보로는 어려워요. 그게 여기 이 책에 나와요.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의 뇌는 원래 보수적이 되도록 설계돼 있대요. 오늘 선생님이 원래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선생님 조금 이따 질문해주고 선생님 요 얘기를 지금 살문분호님이 질문했으니까 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할게요. 계속 질문이 나와가지고 우리 뇌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움직인대요.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는 시스템 1, 하나는 시스템 2라고 부르는데 여기 여기 보면 안쪽에 있죠. 편도체,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파충류뇌라고 그러죠, 그죠? 이게 안쪽에 있고 나머지는 바깥쪽에 있죠, 그죠? 네. 그러니까 시스템 1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. 공포에 먼저 반응해요. 공포에 반응하는 건 감정적인 거죠. 두렵거나 좋거나 싫거나 이런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
이 나중에 발달한 뇌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. 예, 뇌 활동은 그렇게 돼 있대요. 뇌과학자들이 그렇대요.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, 자 봅시다. 인간의 뇌는 조금씩 틀리더라도 오래 살아남길 바란대요. 유기체잖아요. 생명이잖아요. 그죠? 네. 생명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? 존재잖아요. 그죠?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틀리더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소리가 바스락 났어요. 소리가. 네. 그러면 자 보수 쪽이 더 유리할까요? 진보 쪽이 유리할까요? 살아남는 데서. 보수. 바로 그 얘기예요. 왜? 소리가 나면 바로 튀잖아요. 보수는. 근데 진보 쪽 사람들은 이 소리가 과연 뭘까? 호기심도 이게 진짜일까? 뭐 분석하고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어버리면 죽어요. 죽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뇌는 보수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대요. 애초부터. 그러니까 진보가 보수 쪽으로 돌아가는 건 가능하지만 보수가 진보 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해요. 왜요? 엄청난 진화를 통해서 전도율이 발달한 거니까. 희한하죠? 아, 예, 또 질문, 예.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. 네, 물어보세요. 아프지 않게 살다. 네. 그렇게 따지자면요, 진보는 진짜 사라지고 없지 않을까요? 왜 진보가 아, 아직도 그래요? 남아있어가지고 대립하게 되죠?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.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. 좌파 우파가 서로 그렇게 대립과 경쟁과 서로와 이게 싸움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은 발전해 왔잖아요. 그죠? 네. 그런 것처럼 진보와 보수도 둘 다 필요한 거죠. 보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? 발전을 못 하죠. 보수는 적이 있어야 한다 했으니까 그런 그러죠. 거예요? 네, 네. 아, 그리고 진보만 있어도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예, 공포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못 하는 거야, 진보 쪽 사람들은. 다 죽어요. 그럼 다 죽는 거야. 근데 원래 뇌는 어떻게 설계돼 있어요? 보수 쪽으로 가도록.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모두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보수는 정치를 할 때 어떤 걸 이용해야 되죠? 공포심. 오케이, 공포심. 왜? 그래야지 우리 편이 더 많아지니까. 아, 무섭네. 그래서 늘 공포를 이용해요. 아, 예, 질문. 왜, 뭐. 계속 인간은 발전한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보수는 발전이 덜 된 거잖아요. 예, 그렇게 봐야죠. 그럼- 뇌에서 봤을 때, 네. 보수인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보수인 거예요?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? 아, 그 관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, 유전적으로 40%가 이미 결정된다고 해요. 보수냐, 진보냐가. 선생님 그러면 지역 감정 막 이런 거 이용해서요. 북한, 빨갱이, 종북 이런 거에서 그죠, 적이 필요한 거죠, 늘, 보수는. 자, 이러면 아까 살문문어님 질문에 대답이 됐어요? 네. 네, 진보는 언제든지 보수가 될 수 있어요. 네, 그치만 보수는 진보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오케이. 쌤, 음. 우리나라 친일파 보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싫어해요? 그래요. 잠깐만, 이게 진보 보수 얘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. 왜 싫어할까요? 친일파 보수들은 왜 싫어할까요? 근데 싫어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싫어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? TV에서 오빠 친노 같은 말도 나오는데 새누리당 이렇게 말하니까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잖아. 오케이. 근데 이 사람들은 적이 필요해요, 그죠? 네. 네. 근데 좌파도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, 요즘에 우리 방송을 많이 들었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고 해서 적으로 몰아가기가 나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친노, 노빠 뭐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싫어할까? 왜 싫어할까?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기억하기에, 그러니까 부자 증세라 그래요.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걸 했어요.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부자들이 세금을 좀 많이 냈어요. 지금까지는 굉장히 적게 내다가, 그러니까 철찬주 연수조 내 돈을 뺏어갔으니까. 그랬을 것 같아요. 보수주의자들은 번 돈은 전부 내 거야. 누가 개입했건 누가 도와줬건 상관없어요. 내가 번 돈은 내 거예요, 무조건. 그러니까 세금도 걷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 세금을 징수했어요.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 되겠죠. 그 다음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인가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친일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.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!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어떤 데서 출발한 거죠? 일제강점기.
일제강점기의 제도 또는 일제강점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된 권력, 돈 이런 거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직격탄을 날렸죠. 친일파가 아닌데도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. 돈이 많아서 지킬 게 많아져서 보수화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고요. 그리고 친일파들을 부끄럽게 했잖아요. 친일파가 아니라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근대화 되지 않았다 이런 엉뚱한 논의를 펼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부끄러운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지 않겠어요?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. 그잖아요. 옛날에 항상 그 사극 보면 이런 거 나오죠.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막 이러잖아. 네. 지 죄를 지가 아니까. 아,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 돼요. 친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. 분명히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일제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. 얘기하는 사람들 쭉 지켜보면 이 사람들의 근본을 알 수 있죠. 잘 지켜보세요. 누가 그렇게 하는지. 그죠? 네,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. 자, 그럼 이제 질문 정리됐어요? 네. 네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싫어할 것 같아요. 추측이에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칩시다. 시간도 됐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 하려고 하던 분량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럼 한 번 더 합시다. 진보 보수를 한번 총정리 더 하고 그때도 이렇게 질문 많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냅시다. 네. 네. 자, 오늘 진보 보수 정리했죠.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죠? 진보 보수에서 뇌 구조가 달라요. 뇌 구조가 달라요. 그죠? 네. 그래요. 뇌 구조가 어떻게 달라요?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자는요, 공포에 반응하는 편도체가 발달했어요. 네, 그리고 진보주의자는요? 오류를 찾는 전두엽이 발달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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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가 통해요, 안 통해요? 안 통해요. 오케이. 그리고 선생님 오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진보주의자들 특징이 뭐였죠? 평등과 공동체를 더 먼저 생각하는 거죠. 네. 네. 그리고 보수주의자의 특징은 자기. 개인주의 그리고 위계 질서 좋아한다고 했죠. 아, 네. 맞아요.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은 당연한 거다. 그죠? 내가 번 거는 누가 도와건 상관없어요. 그냥 내가 번 건 내가 번 거니까.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해.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?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네. 네,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. 네. 네,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. 오케이? 네. 네. 좋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수업 끝! 와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